혹은 이제 지금의 공유학교 정책이나 또 앞서 말씀하신 네. 그 학생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같은 네네. 게 모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관된 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인성 그렇습니다. 네. 요거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이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이유 또 네. 이 임태희 교육감 방식의 이 인성 교육이 지향하는 지향점 뭐라고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인성하고 가령 역량을 이제 저희가 두 개를 강조하는데 이제 실력하고 그 역량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제가 예를 들면 고등학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다닐 때의 기초 역량은 지금 생각하면 그 기초 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이죠. 지금은 학생들의 기초 역량이라는 게 또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역량은 언제든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하고 또 특히나 이제 AI 그 디지털 시대는 그 역량의 많은 부분이 인간의 역량의 많은 부분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또 제가 못하는 건 다른 분으로 대체해서 그 역량은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협업하고 공존할 수 있어야 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인성 분야거든요. 근데 인성 분야는 저는 인류 생활이 시작된 이후에 인성 분야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기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고전을 봐도 그렇고 뭐 동서양의 어느 그 지역에서 나오는 고전을 봐도 대체로 그 부분은 서로 맛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않아야 될 인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저는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바탕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더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 이렇게 사람을 이제 이 직원을 선발할 때 실력은 얼마든지 그 기업에서 역량을 키워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인성은 기업에서 인성 교육까지 시키면서 직업 뽑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제대로 돼 있는가, 인성이 괜찮은가 하는 거를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전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도 이제 인성과 실력이 균형을 이루는 겸비한 이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올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공유학교 이외에 또 다른 뭐 특색 있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거는 공유학교와 일반 학교에서도 다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저는 보는데 제가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제 스스로 또 질문해 봅니다. 그럼 인성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지? 그렇다고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배운 뭐 바른 생활, 도덕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서 시키는 인성교육 교과서가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교과서로 배워서 인성이 만약에 길러진다면 그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사실은. 근데 인성은 그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성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유럽 이런 데 저희 그 교육청 직원들을 파견을 좀 보내서 현장을 많이 보고 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이 단체 활동, 예를 들면 체육, 미술, 음악, 공동활동이죠. 이런 단체 활동을 통해서 인성이 키워지고 그래서 가령 체육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기초 체력을 가꾸는 뭐 달리기나 옳은 자세를 갖는다거나 이런 걸 이제 시키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은 서서히 단체 체육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럭비, 축구, 그다음에 같이 여러 명이 하는 조정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협동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고 특히 그 이스라엘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 장애 시설을 간다든가 학생들이 그런 데 가서 이제 그런 봉사를 하면서 나와 다른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게 정말 나에게도 행복을 주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는 기반이 되는구나. 그래서 인성교육은 철저하게 행동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과 자녀 간에 사실 대화가 충분하면 인성교육은 전 절반 이상 됐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유학교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지금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이 군포의왕 과천 안양 이쪽에서는 교회에서 하는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또 사찰에서 하는 1박 2일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또 용인 같은 어떤 데서는 체육시설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체육활동, 이래가지고 그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일단 공지를 해놓으면 가장 빨리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내가 우리 아이를 그렇게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본 적이 없는 거죠. 함께 보내면서 다른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 하고 우리 자녀에 대한 이해도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그 인성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그 교육이 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저희들은 보고 받고 있습니다. 사실 뭐 과거에는 그 인성 교육은 사실 가정 교육의 영역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밥상머리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또 많은 형제들 간에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래서 이제 가정의 역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부모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교육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하는 아까 프로그램 외에 저희들이 부모님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와 협조를 해서 해주십시오. 가정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일종의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이죠. 부모 교육이죠. 이 부분을 좀 저희들도 아주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이미 어떤 부분들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인성과 역량, 이제 역량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도 이제 좀 발빠르게 변화하는 어떤 흐름에 빨리 이제 우리 교육도 좀 따라가야 되니까요. 요즘은 사실 근데 이 AI, 인공지능 빼놓고는 뭐 기술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도 굉장히 발빠르게 AI를 통한 교육 체계 구축에 좀 나서고 있다고 들었어요. AI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한 어떤 이유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첫째는 우선 학교의 교실에 가보면 선생님이 그 과거식으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이 일종의 수업의 모습은 제가 볼 때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볼 때는 선생님이 하는 건 뻔한 내용일 수도 있고 뭐 정말 배워야 되겠다는 그 내용도 있죠. 물론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하신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의 이 상황을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인가. 그러다고 선생님께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할 수도 없고 해서 이거야말로 그 우리가 교육의 표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교육의 어떤 그 콘텐츠에 대해서는 AI한테 학습시키면 AI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과학기술이 그 정도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하이러닝이라고 해서 모든 교육 콘텐츠들을 초, 중, 고등학교까지 각 과목별로 콘텐츠를 지금 AI가 학습을 해서 AI가 보조로 선생님 대신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는 이 체제를 이제 그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2년 동안 개발했는데 그게 이제 경기도의 하이러닝이라는 그 AI 교수 학습 플랫폼이죠. 일종의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교수 학습이라는 건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선생님의 수업과 학생들의 학습을 다 통틀어서 이제 플랫폼을 하는데 그 AI가 이제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우선 선생님께서는 그 AI가 학생들에게 이번 시간에 할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하는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또 선생님이 그 AI가 제공하는 게 부족하다면 선생님이 올려주세요. 그 내용을. 그럼 학생들이 대부분은 그걸 해오는데 학생들이 그거를 왜냐하면 자기 개인 PC로 하니까 개인 그 수업 기기로 하니까 다 나타나죠 거기. 나타나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학생이 있죠. 거기 왜냐하면 퀴즈도 내가지고 다 풀어보게 돼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건 수업밖에 좀 부족하다면 맞춤형으로 선생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적어도 그 반 학생은 선생님과 완전히 1대1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이런 환경이 가능하죠. 네, 가능하죠. 그러고 학생들 간에도 서로 그룹으로 이제 서로 그 보면서 제가 여기서 수업하는 게 상대방이 나타나고 하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교환이 되니까 그런 수업을 통해서 이게 다른 사람부터 배우기도 하고 같이 학습하면서 자기의 이제 부족하고 이런 것도 빨리 채워지고 하는 이런 수업이 가능하게 되는 게 이제 지금 AI 교수 학습 플랫폼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한 140여 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 거의 하반기 끝이나 내년도에는 거의 아마 전체 학교에서 다
AI 교수학습 플랫폼이 작동이 될 겁니다. 이제 문제는 선생님들이신데 선생님들이 그 수업을 하실 준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새 그 젊은 신규 선생님들은 다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게 있다. 거꾸로 부하한테 상관이 배우고, 예를 들어서 신입 직원한테 오래된 직원이 배우고, 후배한테 선배가 배우고, 자녀한테 부모님이 배우는, 학생한테 배우듯이 젊은 선생님들한테 그 흔히 진짜 관록 있는 선생님들께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냥 이분들이 또 학부모를 상담하거나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 하는 거는 그 신규 교사들을 가르쳐 주지만, 이 AI 교수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는 신규 교사들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그 저희들 교육도 강화하고 있지만은 각 학교별로는 이제 좀 연세 드신 선생님들이, 이거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익숙한 선생님한테 그 자체 내에서 배우고 활용하는, 이게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